왜 세계는 FA50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까요? 폴란드,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이집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40여덟 대의 도입을 결정했고요. 그 외 국가들과는 수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 고등훈련기 시장에서 이탈리아의 M346은 한국 T50 훈련기를 번번이 이겼는데요. M346은 아음속 훈련기로 획득 비용과 유지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T50은 초음속 훈련기로 뛰어난 성능을 가졌는데요. 훈련기로는 기체 가격과 유지 비용이 높습니다. M346은 310억 원, FA50은 500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M346은 단순 훈련기로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M346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전쟁 위험이 낮아진 상황에서 저렴하다는 것은 큰 미덕이었죠. 지금까지 각국은 훈련기는 전용 훈련기의 역할만 요구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상황이 변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는 긴급 상황에서 훈련기를 경전투기로 활용할 수 있는 겸용 기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항공 전력을 유지하기 힘든 나라들도 훈련기 겸 경전투기를 도입하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 훈련기는 경전투기 역할까지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M346은 아음속 전투기라는 한계와 낮은 무장 능력 때문에 훈련기 성능을 넘어서기 힘듭니다. 어차피 초음속 경전투기가 필요한 마당에 이중으로 구매해야 하는 아음속 훈련기는 돈 낭비가 되었죠. T50 훈련기는 TA50 전술 훈련기를 기본 기체로 개발했는데요. TA50 전술 훈련기를 기본 기체로 T50 훈련기와 TA50 전술 훈련기 그리고 FA50 경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관계자는 방송에서 거의 동일한 기체라고 했는데요.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T50 훈련기를 FA50 경전투기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겨우 1에서 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가 요구하는 훈련기에 딱 맞는 훈련기 겸 경전투기가 FA50입니다. 공격용 항공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선 통제기, 공격기, 전투기, 전술기, 전폭기, 폭격기, 다목적 전투기 등 항공기의 임무나 작전 반경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전선 통제기는 적 지상군의 위치를 파악해 공격기를 유도하는데요. 생존성에 논란이 많아 무인기로 대체되는 추세입니다. 공격기는 지상군이나 함선에 대한 공격이 주임무인데요. 주 목표는 지상의 보병, 기갑 차량, 호병, 고속정입니다. 공격기와 폭격기는 같은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데요. 폭격기는 항만, 발전소, 제철소와 같은 것의 시설을 공격하죠. 공격기는 임무 특성상 저공 비행을 하며 지상군의 근접 항공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상의 목표를 확인하고 장시간 전선에서 채공해야 하는데요. 프로펠러기나 훈련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프로펠러기인 KA 원웅비는 KT-1 초등훈련기를 기초로 개발한 전선 통제기 겸 경공격기입니다. 전투기는 적기의 공격과 아군기의 호위를 주임무로 하는데요. 시계외 전투가 가능한 항공기를 말합니다. 시계외란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밖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30km 이상의 거리를 말합니다. 시계외 전투를 위해 뛰어난 성능의 레이더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장착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공격기는 지상 공격, 전투기는 대공 공격이 가능한 항공기입니다. 폭격기는 지상 공격과 함선 공격을 하는데요. 공격기와 폭격기는 지상 목표물을 공격한다는 점은 같지만 폭격기는 지상의 고가치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대량의 폭탄과 미사일을 투하하는 항공기를 말합니다. 전폭기는 전투기와 폭격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용 항공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전투기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있습니다. 다목적 전투기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인데요. 현대 전투기는 대부분 다목적 전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FA50 블록 20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목적 경전투기인데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을 장착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전술기는 작전 범위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전투용 항공기 모두를 말하는데요. 최신 전투기 대부분의 기체는 전투기, 공격기, 전폭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작전 범위가 수백 킬로미터인 공격 기체 모두를 지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FA50는 대공 능력이 부족해 전투기라 부르기는 힘들었는데요.
FA-50 블록 10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했고 블록 20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경전투기가 되는 것이죠. 참고로 KF-21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만 장착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의문이 드실 텐데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레이더의 성능도 뛰어나야 합니다. 기체의 크기가 작은 기체는 최첨단 A사 레이더를 장착해도 제한된 크기로 인해 성능 또한 제한되는데요. FA-50 블록 20에 A사 레이더를 장착해도 탐지 거리가 100km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훈련기 시장에서 외면 받던 T-50 훈련기와 달리 FA-50 경전투기는 많은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FA-50의 매력 포인트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 공군 참모총장은 2021년 안보 세미나에서 페라리는 주말에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마트에 갈 때 슈퍼카가 필요하지 않다. 라고 말했는데요. 고가의 최첨단 기체보다 많은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고가의 최첨단 전투기가 전투력은 높지만 도입비와 유지비는 허리를 휘게 합니다. 고가의 전투라고 항상 고가치의 임무에 투입되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 대부분의 전투기들은 폭탄 몇 발 떨어뜨리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정도의 나라와 접경하지 않는 이상 구태여 엄청난 도입비와 유지비가 드는 4.5세대 전투기의 구매도 부담스러운 국가가 많습니다. 일부 국가는 비싼 4.5세대 전투기를 구매하고 높은 유지비로 인해 창고에 처박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전투기 유지비가 얼마이게 그렇게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천조국 미국도 F-22 레터의 유지비에 혀를 내두르며 F-22의 퇴출을 결정했습니다. F-22의 시간당 운용비는 6,900만원 수준인데요. FA-50은 600만원입니다. F-22 1시간 운용할 비용이면 FA-50은 11시간 운용할 수 있죠. 사실 F-22와 같은 첨단 기체를 운용해야 하는 작전보다 적당한 수준의 작전 능력을 가진 기체를 운용하는 작전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F-16의 시간당 운용비는 2,6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해도 FA-50의 운용비는 정말 쌉니다. 참고로 KF-21의 시간당 운용비는 2,300만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4.5세대 중 시간당 운용비가 세계에서 가장 쌀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계에서 가성비 나쁘기로 유명한 유로파이터의 시간당 운용비는 2010년 기준으로 1억 2,100만원입니다. 유로파이터를 도입한 일부 국가는 높은 유지비로 창고에 처박아 두기도 하죠. 은밀한 작전을 위해서는 최첨단 전투기인 F-35의 시간당 4,300만원 정도의 운용비를 감당해야 하지만 미사일 한 발 던지고 오는 작전이라면 FA-50과 같은 경전투기도 필요하죠. 일각에서 그리펜의 시간당 운용비가 600만원 수준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운용비가 싸다고 하는데요. 2012년 스위스 신문에 따르면 시간당 운용비가 3,200만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투기가 당장 필요한 나라들은 FA-50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기종인 F-16V 최신형 전투기는 한 달에 최대 4대 정도 생산이 가능한데요. 현재 밀려있는 주문으로 적어도 5년 이상을 기다려야 겨우 기체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유로파이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한데요. 쿠웨이트가 2015년 계약한 15대 중 1대를 6년이 지난 2021년 겨우 인도받았습니다. 라팔은 평균 6에서 8년이 걸려야 계약한 기체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FA-50은 2016년 월 최대 5에서 10대 생산이 가능한 무빙 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생산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지 다른 전투기처럼 생산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최단 기간에 납품할 수 있는 FA-50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기종인 F-16V 최신형 전투기는 한 달에 최대 4대 정도 생산이 가능한데요. 현재 밀려있는 주문으로 적어도 5년 이상을 기다려야 겨우 기체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T-50은 한국과 로키드 마틴이 합작한 전투기인데요. F-16을 기반으로 개발한 기체입니다. 따라서 T-50 계열 전투기는 F-16 전투기와 80%가량의 부품이 호환됩니다.
T-50 계열과 록히드 마틴의 전투기를 같이 운용할 경우 군수품 유지 관리에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조종사들은 F-16 블록 52까지는 사양이 동일하고 조종 특성도 F-16을 크기만 줄여놓은 느낌이라고 평가합니다. F-16 전투기는 지금 주문하면 2030년 인도되는데요. 인도전의 훈련기 및 가벼운 공격기로 활용도가 높죠. FA-50 기체의 성능도 우수하지만 해외 여건들이 FA-50의 수출을 돕고 있는데요. 카이에서는 1000여 대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FA-50이 1000대 이상 수출되기 바라며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